안녕하세요. 몇 년 된 이야기지만 아직도 기억에 깊게 남아서 한번 사연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하고 평범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졸업을 몇 개월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헛바람이 들었는지 배낭여행을 훌쩍 떠나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고생을 하면서 여행을 하면 견문도 넓어지고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 당시에 조금 유행이었기도 했습니다. 졸업 후 취직할 때도 이력서에 쓸 수 있고 그때의 경험을 잘 살리면 취직에 유리할 수도 있다는 말도 어디서 주워들어서 배낭여행을 가야겠다는 확신이 생기자마자 부모님께 허락을 받으러 본가로 내려갔어요. 그 당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께 배낭여행 이야기를 했더니 대견해 하시면서 제 뜻이 그러면 다녀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여행 경비를 달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제 학비랑 생활비 되는 것만으로도 빠듯하다고 정 다녀오고 싶으면 제가 직접 벌어서 다녀오라고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포기할까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배낭여행을 꼭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가 마음먹은 거 한번 이뤄보자는 심정으로 곧바로 휴학계를 내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조금 힘들더라도 돈을 많이 주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대형 고깃집이었는데 거기서 불판 닦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열기에 약품 냄새에 고무장화 안에는 땀이 꽉 찬 상태에다가 일은 정말 고되고 힘들었지만 나름 자비도 넉넉하게 챙겨주고 알바비까지 쏠쏠했기 때문에 이렇게 몇 달만 하면 여행 경비는 충분히 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모가 꽤 큰 식당이라 그런지 일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제 또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서 주방이나 홀에서 서빙하는 이모님들이 저를 대견하다며 잘 챙겨주셨어요. 젊은 학생이 하기엔 힘든 일인데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라면서요. 그 중에서도 그나마 홀에서 서빙하는 누님이 30대 초중반 정도로 보이는 제일 젊은 사람이었는데 다른 이모님들하고는 다르게 조금 친해지기 힘든 구석이 있었습니다. 약간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외모의 누님이었는데 같이 일하는 분들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가 그 중에서는 단연코 제일 예뻐 보였습니다. 허리를 꽉 조아 묶은 앞치마 때문인가 이 제 눈에는 엄청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이게 어른의 성숙한 매력인 거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무튼 그 누님과는 뭘 어떻게 해보려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매서운 인상이긴 하지만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쭉쭉 뻗어서 그런가 자꾸 눈길이 가더라고요. 하지만 홀에서 일하는 관계로 매일 불판을 닦는 저와는 좀처럼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일하면서 친해질 기회가 꼭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유일한 제 또래이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 전에 일터에서 만난 누님과 좋은 추억도 쌓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고생이 많다며 다른 이모님들한테 이쁨을 받아서 그런가 당연스레 그 누님한테도 이쁨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몇 번 말만 트게 되면 누님하고 순식간에 친해져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당에 일하는 남자 중에서도 누님에게는 제가 유일한 또래이기도 하고 아마 대충 보아도 제가 제일 힘도 좋아 보였기 때문에 누님에게 매력 어필을 하는 건 일도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기회만 노리면서 누님과 친해질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매일 일터에서 보는데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일하는 사람들이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때가 있는데 그건 점심에서 저녁으로 넘어가는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먹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여행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빨리 작업을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날 점심에는 작정하고 그 누님의 맞은편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누님은 벌써 밥을 먹고 있었는데 앞자리에 제가 앉는 걸 눈치챘는지 눈만 흘깃하면서 제가 앉는 걸 확인하고는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식사를 계속하더군요. 생각보다 차가운 누님의 반응에 의기소침해졌지만 이대로 포기할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소개를 하면서 살갑게 인사를 건넸는데 돌아온 반응은 더욱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말 걸지 말고 조용히 밥이나 먹으라며 대화 자체를 거부하더군요. 괜히 뻘쭘해져서 아무 말도 더 붙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식사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누님이 저를 무시하는 듯하는 차가운 반응에 저도 모르게 마음 안구석이 뜨거워지더군요.
저를 살짝 무시하며 짓누르는 듯한 태도가 오히려 그 누님을 정복해보고 싶은 욕심이 차올랐어요. 밥을 먹으면서 저런 태도의 누님을 굴복시켜 넘어뜨릴 생각을 하니까 짜릿해졌어요. 그 뒤로도 매번 틈 만날 때면 누님의 근처를 어슬렁대면서 말을 한번 붙여보려고 노력해봤지만 누님은 언제나 철벽을 치면서 저를 상대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무시하고 헛소리 말고 일이나 똑바로 하라는 등 저에게 독한 말을 하면서 계속 저를 찍어 눌렀어요. 누님이 그렇게 저를 대할 때마다 끓어오르는 그 이상한 느낌을 참아내기에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 차갑고 성숙한 미모가 오히려 그런 독한 성격과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누님과 친해져서 어떻게 기회를 노리는 게 아니라 그 누님이 저 없이는 견딜 수가 없도록 정복해버리고 싶었습니다. 비록 불판이나 닦는 허드렛일을 하지만 기회만 있다면 할 수 있겠다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누님의 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잠깐 저녁으로 넘어가는 늦은 점심시간, 평소보다 조금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점심때는 손님이 많이 없는 편인데 그날따라 점심 손님이 많아서 점심부터 불판을 닦느라고 지치더군요. 한 바퀴 돌고 나니 더 이상 몰려 들어오던 불판도 줄어들어서 땀에 찌든 몸을 좀 식히려고 밖으로 나와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땀 좀 식힐 겸 해서 주변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저쪽 구석에서 누님이 쪼그려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쪼그려 앉아있는 뒷모습마저 엄청 매력적인지라 그냥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한발음에 누님에게 달려가 뭐 하시냐고 물어보러 가는데 그 차갑고 냉정하기만 한 여자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 누님을 발견했습니다. 누님이 쪼그려서 보고 있던 건 근처에 살고 있는 새끼 고양이였습니다. 마감 시간마다 와서 손님들이 먹고 버린 고기를 얻어먹는 녀석인데 꽤나 귀여워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쁨을 받고 있는 녀석이었어요. 세상 상냥하고 귀여운 말투로 고양이와 시간을 즐기는 누님의 모습이 정말 일회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니 누님이 흠칫 놀라며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지만 고양이를 보듬어주는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고양이로 말을 걸면 누님하고 친해질 기회가 생길 것 같아 저도 고양이랑 친한 척을 하면서 같이 장난을 쳤습니다. 고양이가 평소보다 더 애교를 부리면서 앵기는데 누님이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내 다리를 다친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고요. 누님의 말을 들으니 고양이가 다리를 절뚝거리는 게 정말 다친 것처럼 보였어요. 엉성하게 걷는 고양이의 모습을 보니 누님이 걱정이 많이 되는 듯 보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관심을 하나도 안 보이면서 고양이만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 오늘도 글렀구나 싶어서 다시 일할 장소로 가려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준영씨 혼자 산다고 그랬지? 준영씨가 이 고양이 좀 맡아줄 수 있을까? 다리를 많이 다친 것 같은데 다시 풀어주더라도 병원에는 데려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준영씨 그래 줄 수 있어? 누님이랑 이렇게 길게 대화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누님의 의외의 모습에도 놀라기도 했지만 대뜸 이런 부탁을 할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털 달린 짐승이라면 질색을 하는지라 거절하려고 했는데 문득 이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가면 제 혼자 사는 집에 누님을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누님의 부탁이라면 뭐든지요 라고 말하면서 점수 좀 딸겸해서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누님은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하냐며 저에게 다시 차갑게 반응했지만 저에게 조금 신세를 진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고양이를 데려간 그날부터는 누님이 고양이는 적응을 잘 하냐면서 먼저 말도 걸어오고 아무래도 고양이가 복덩이였습니다. 마주 앉아 먹던 밥도 고양이 근황을 보여준다는 핑계로 나란히 옆에 앉아 먹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고양이 사진을 보내줄 때면 사진을 보여준다는 걸 핑계로 몸을 더욱 더 바싹 붙여 앉아있는 그대로 누님을 느꼈습니다. 고깃집에서 일해서 몸에서 숯불 냄새가 날 텐데도 은은하게 퍼지는 샴푸 향기에는 정신이 아늑해졌어요. 기센 여자인 줄만 알았는데 여성적인 매력이 물씬 풍기는 누님의 모습 때문인지 그녀를 향한 마음이 날이 갈수록 더 커지기 시작했죠. 고양이 다리가 완전히 다 나은 것 같을 때쯤 이때가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생각에 저도 좀 더 과감해지기로 했습니다. 고양이 구경을 오라는 말로 누님을 저 혼자 사는 방으로 초대를 한 거죠.
누님은 안 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고양이가 너무나도 보고 싶었는지 고민하는 듯 하더니 결국 토요일 저녁에 장사가 끝나고 나서 오겠다고 하더군요. 괜히 누님이 온다는 말에 설레어서 집 청소도 몇 번이나 하고 생전 켜보지도 않는 향기 나는 촛불까지 사서 분위기도 내보고 해봤습니다. 하루가 10년처럼 길더니 결국엔 누님이 오기로 한 당일이 되었습니다. 앞치마를 푸른 누님의 모습은 더 아름다웠습니다. 같이 버스에 타고 우리 집으로 향하는데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봤지만 저에게는 역시 계속 냉정하고 쌀쌀맞게 대답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그런 모습도 얼마 안 남았다고, 오늘에야말로 기필코 내 여자로 만들어주겠다는 다짐을 몇 번이고 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도어락을 여는데 괜히 그때부터 제 마음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미 머릿속에서는 몇 번이나 상상하면서 시나리오를 써놨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고양이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줘서 안심시킨 뒤 돌아가려는 누님에게 여기까지 왔는데 식사나 하고 가라고 하면서 인터넷을 보고 갈고 닦은 자취생의 요리 솜씨를 보여주고 자연스럽게 냉장고에 넣어둔 와인을 꺼내서 분위기를 만들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다르게 누님은 문을 열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왜 개처럼 묶여있는 거야? 누님은 정색을 하면서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고양이가 방구석에 목줄을 차고 묶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제서야 알았지만 고양이는 개랑 달라서 행동에 구속을 받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걸요. 전에는 풀어놓았었는데 퇴근하고 올 때마다 책상 위며 식탁 위에 있는 걸 전부 바닥으로 떨어뜨려 놓고 집안 가구들을 발톱으로 죄다 뜯어놔서 묶어놨을 뿐인데 시작부터 제 시나리오대로 풀리지 않고 꼬여만 갔습니다. 문 앞에 잔뜩 긴장한 저를 확 밀치더니 고양이에게 뛰어가더라고요. 고양이에게 묶인 목줄을 풀어주는데 고양이가 놀란 건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건지 발버둥을 치더니 누님의 등짝을 확 핥히고 침대 밑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고양이는 나올 생각을 안 하고 누님은 입고 있던 얇은 옷 덕분에 보호가 안 됐는지 고양이에게 핥힌 곳에 피방울이 송골송골 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피가 나길래 허둥지둥 약상자를 들이밀었는데 피가 나는 곳이 등 쪽이라서 누님이 발이 닿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라 누님에게 제가 약을 발드리겠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약을 발라주는데 세상 부끄러운 표정을 한 누님은 기센 척을 해도 천상 여자더라고요. 약을 다 발라주고 나니 누님과 저 사이에 묘한 분위기가 흐르는데 때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누님에게 일단 고양이에 대해서 사과하고 고양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서툴러서 그러니 기본적인 상식을 알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물었죠.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 제가 솜씨 관리 좀 해보겠다고 하고 자연스럽게 작전을 짜놓은 대로 흘러갔습니다. 보기에도 분위기 좋은 저의 솜씨 좋은 요리가 완성이 되고 냉장고에 넣어둔 와인을 꺼내들었습니다. 누님은 그런 저를 보더니 피식 웃더라고요. 정말 서툴다고? 와인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말하면서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저의 어리버리한 매력이 누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술이 한 잔씩 들어가고 나니 누님과 저 사이에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고양이 이야기는 뒷전이고 혼자 살면 외롭지 않냐는 둥 누님도 혼자 사는데 너무 외롭다는 둥 남자와 여자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님에게 아까 약 바른 곳을 한 번 더 봐주겠다고 이리 와보라고 했습니다. 누님은 저를 거절하지 않고 제 옆으로 다가왔고 약을 상처 부위에 다시 한번 쭉 짜서 바르니 누님의 입에서 묘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렇게 기세를 몰아 누님을 등 뒤에서 껴안았고 사실 누님을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누님은 저에게 안긴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내 고개를 돌려 제 고백을 수락한다는 듯 있더라고요. 그렇게 누님과는 결국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고양이 핑계로 매일 같이 만나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배낭여행을 다녀와서도 거의 매일 같이 만났죠. 하지만 그 만남도 잠시였어요. 제가 배낭여행을 다녀오는 동안 누님은 결혼할 남자를 만나게 된 것이었죠. 몇 년이나 지난 이야기지만 아직도 그 고양이는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가끔씩 고양이를 보면 그 누님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